재산 수천억의 기업 총수 김순자. 그녀는 10년 전 유일한 혈육인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시골로 숨어들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로 위장한 채 손자의 예비 신부를 시험하기 위한 은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과연 도시 여자 미나는 이 백만장자 할머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모두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 영상 시청 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외딴 산골마을 초가집 주변에 피어난 들꽃들이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텃밭에서 호미로 김을 매던 김순자 할머니의 구부정한 손길이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보니 손자 준호의 전화였습니다. 순자는 텃밭 옆 나무 의자에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순자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가 데려올 여자친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과연 이 여자아이는 어떤 사람일까? 순수한 마음으로 준호를 사랑할까? 아니면 그저 재산을 바라고 접근한 사람일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래, 손주야.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놓을게. 언제 올 거니? 이번 주 토요일이요. 할머니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미나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순자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아픔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옆집에서 오영자가 밭을 가로질러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오영자는 순자의 기쁜 표정을 보고 금세 눈치챘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손주 녀석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원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곤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바람결에 그녀의 말이 새어나가는 것도 경계했습니다. 그렇다네. 근데 내가 진짜 시골 할머니 연기를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회사는 박 대리가 잘 챙기고 있겠지? 지난 분기 실적이 걱정되는구먼. 오영자는 작은 주전자에 물을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순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자네는 10년째 여기서 숨어 지내면서도 회사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웠잖나.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손녀 며느리 후보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야? 준호도 이제 어른이 됐는데. 순간 순자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는 눈에 슬픔이 스쳤죠. 잊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손으로 감싸주며 온기를 느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돈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다 비극적으로 떠난 걸 준호가 또 겪게 할 순 없어. 그 애가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받지 않게 하고 싶어. 10년 전 순자의 아들과 며느리는 재산 문제로 갈등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돈 문제로 인한 언쟁이었다는 사실이 순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순자는 손자 준호를 키우기 위해 시골에 내려와 살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지만 실은 대기업 김성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회사는 화상회의로 운영하며 실체를 감춰왔습니다. 이중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손자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 이해해. 손주를 위해서라면 그럴 만하지. 오영자가 순자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가씨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어?
패션 디자이너라고 하더구먼. 준호가 잠시 아르바이트하던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준호의 배경을 모르고 만난 것 같아. 그게 마음에 들었어. 순자는 옷장에서 가장 낡은 한복을 꺼내 준비했습니다. 머리는 더 구부정하게 할 생각이었죠. 거울을 보며 주름살을 강조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완벽한 시골 할머니 연기를 위해 준비하던 중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박 대리의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최재벌이 우리 회사 주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그의 측근들이 주식을 5%더 매입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켜봐요. 아직은 움직이지 말고. 이번 주말에 중요한 손님이 오니까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최재벌의 최근 동향을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재벌과의 경쟁은 3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던 그들은 처음에는 친구였지만 순자가 사업에서 성공하자 최재벌은 그녀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준호와 그의 여자친구가 더 중요했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여자아이는 내 손자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욕심 많은 사람일까? 밤이 깊어갈수록 시골집 처마 밑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준호가 어릴 적 찍은 사진들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준호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손자의 행복을 위해 순자는 어떤 시험도 마다하지 않을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반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50주년에 남편이 선물했던 반지였습니다. 이것이 준호와 미나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자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집 안팎을 정리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화단에 흙을 정돈하고 현관 앞길까지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나물 냄새와 된장찌개 향이 진하게 풍겼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 재료를 준비했죠. 손자와 그의 여자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순자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이렇게 떨리는 건 회사 창립 이후 처음인 것 같네.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업주로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손자의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긴장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마을 입구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급히 앞치마를 두르고 구부정한 허리로 마당에 나갔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리며 환하게 웃었죠. 군복무를 마치고 회사에 입사한 후 더욱 듬직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호는 순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도시의 세련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차 반대편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가볍게 화장한 미나는 긴장한 듯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성장한 그녀에게 이런 시골 풍경은 낯설었죠. 그녀는 준호의 가족이 부유하다고 들었기에 최소한 현대식 주택을 예상했지만 눈앞에 있는 건 초가지붕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되찾고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자랐다고? 그런데 넌 항상 명품만 입고 다니잖아. 미나가 준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회사 이미지 때문이야. 사실 난 할머니처럼 소박한 걸 좋아해. 이곳에서의 추억이 내겐 정말 소중해. 미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이민아입니다. 준호 많이 예뻐해 주세요.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미나는 꽃다발과 함께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수제 전통차와 한과 세트였습니다. 순자는 미나의 정성에 감동했지만 표정을 감추고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순자는 미나를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비싼 가방, 구두, 하지만 과하지 않은 차림새. 화려하게 꾸미지 않은 단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순자는 미나의 눈을 바라보았죠.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으려는 듯 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사람을 보는 안목이 발달했기에 미나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요, 아가씨. 먼 길 오느라 배고프지? 할머니가 점심 준비해 놨어. 내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이 일품이라오. 셋은 집으로 들어가 준비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박한 한옥 내부는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재봉틀과 전통 배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투박한 그릇에 담긴 소박한 음식들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나물은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요. 할머니가 직접 기르신 거예요? 그렇다네. 농약 하나 안 친 유기농이라 맛이 다르지. 순자는 미나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음식을 즐기는지 아니면 연기하는지 판단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미나의 반응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음식을 음미하는 모습, 호기심 어린 질문들, 순자의 대답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태도 등이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의 호화로운 오피스에서 박 대리는 최재벌의 조카 강미영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강미영은 오래전부터 준호에게 관심을 보여왔죠. 그녀의 야심은 김성그룹과 최재벌의 회사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순자 회장님의 손자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할머니를 만나러 갔대요. 기회는 이제 없을지도. 강미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 창가에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와인 잔을 돌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시골 디자이너 여자애가 백만장자 할머니의 테스트를 통과할 리 없어요. 김준호는 제가 데려올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있어요. 저녁이 되자 준호는 미나에게 마을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자마자 순자는 노트북을 꺼내 김성그룹의 주식 동향을 확인했습니다. 최재벌의 회사가 지분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죠.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박 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방어 전략을 실행하세요. 그리고 최재벌의 조카 강미영에 대한 정보도 더 모아봐요. 특히 준호와의 접점을 자세히 알아봐요. 순자가 전화를 끊자마자 준호와 미나가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급히 노트북을 감추고 다시 구부정한 할머니로 돌아갔습니다. 이중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손자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마을 구경 어땠니, 아가씨? 순자가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저수지 옆 버드나무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 다음 디자인 작품에 영감을 받을 것 같아요. 순자는 미나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일요일 아침 준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난감한 표정으로 미나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해외 바이어와의 중요한 계약건인데 담당자가 아파서 제가 대신 미팅을 해야 한대요. 미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해결하고 바로 올게. 할머니랑 좀 더 시간 보내는 게 어때? 원래 내일 오후에 돌아갈 예정이었잖아. 미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도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할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준호가 떠나자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순자는 미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도시 아가씨가 여기서 지내기 힘들진 않을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험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준호가 항상 할머니께서 키워주신 덕분에 따뜻한 사람이 됐다고 말했거든요. 할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순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나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시험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진짜 시골 생활을 경험해 봐야겠구먼.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해. 할 일이 많거든. 이튿날 아침 닭 울음소리가 미나의 잠을 깨웠습니다. 해가 갓뜨기 시작한 새벽 5시였죠. 미나는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이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잘 잤니? 순자가 미나를 보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편하게 잤어요. 공기가 정말 좋네요. 서울에서는 이런 맑은 공기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볼 수 없어요. 순자는 미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직접 말린 국화차였습니다. 오늘 나 좀 도와주겠니? 텃밭도 가꾸고 염소도 돌봐야 해.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더구먼. 미나는 잠시 놀랐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도시에서만 살아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사실 저도 어릴 적에 할머니 댁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두 사람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이슬이 채소잎에 맺혀 반짝였습니다. 미나는 생전 처음 호미를 들고 흙을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순자의 지도에 따라 점차 요령을 터득했죠. 가끔 허리가 아프다며 몸을 폈지만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작은 성취감에 미나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직접 기른 채소가 제가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나중에 저도 작은 텃밭을 가꾸고 싶어요. 순자는 미나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준호와 미나가 결혼한다면 그녀는 도시 생활에 적응해야 할 텐데도 시골 생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아가씨, 우물에서 물 좀 길어올래? 저 산 아래에 있어. 오늘 김치를 담글 거라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 미나는 커다란 물통을 들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가파른 길이라 몇 번 넘어질 뻔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길어 올라오는 길에 마을 아이들이 미나를 발견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미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울 언니는 염소도 못 잡아. 할머니가 실망하시겠다.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외쳤습니다. 아이들의 놀림에도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아직 많이 서툴러. 그런데 너희가 가르쳐주면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들은 참 대단하구나. 미나의 솔직한 반응에 아이들은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곧 아이들은 미나를 도와 물통을 들어주었고 함께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아이구나.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 저녁이 되자 미나는 온몸이 아팠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순자의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시골에서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생겼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표정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허리를 굽혀 고추장을 만드는 순자를 보며 미나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준호 어렸을 때 모습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는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나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 속에는 어린 준호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유치원 발표회, 첫 운동회, 졸업식 등 다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어린 준호의 사진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귀여웠네요. 지금이랑 눈빛이 똑같아요. 이때도 벌써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표정이었네요. 그 표정에서 순자는 미나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준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월요일 오후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고급 차량 한 대가 마을 초입에 들어서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광택이 나는 검은색 대형 세단은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차에서는 최재벌과 그의 조카 강미영이 내렸습니다. 최재벌은 오래전부터 김성그룹을 탐내온 경쟁자였습니다. 7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순자와 미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대청소로 이불과 옷가지들을 모두 세탁했던 참이었죠. 낯선 차를 본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미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일로 왔는지 모르겠구먼. 말 조심하고 있어. 최재벌은 비아냥거리는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고급 양복은 시골 마을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강미영은 그의 뒤를 따랐는데 화려한 보석과 명품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순자 씨, 오랜만입니다. 시골 생활은 어떠세요? 이런 곳에서 살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재벌의 목소리에는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시골 사투리를 더 강조하며 대답했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여기서 볼 일이 있나요? 이 촌 구석까지 오셨는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 보네요. 그냥 옛 친구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던 제 조카가 화장실 좀 쓰게 해달라고 해서요. 멀미가 심해서 말이죠. 강미영은 우아한 원피스 차림으로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미나는 작업복 차림에 흙이 묻은 상태였기에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강미영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어렸습니다. 준호 오빠의 여자친구구나? 서울에서 뭐하니? 강미영이 거만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미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예요. 소규모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준호 오빠랑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오빠는 재벌 3세인데. 아, 미안. 혹시 몰랐니? 강미영은 의도적으로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미나는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미영의 말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재벌 3세? 준호가? 미나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본 순자는
내심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손자는 평범한 회사원이야. 자네 입 조심해야겠구먼. 최재벌은 순자에게 바짝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 연극을 계속하시는군요. 김성그룹 회장님, 그만하고 은퇴하시는 게 어때요? 김성그룹, 제가 인수할 테니까. 이 나이에 왜 아직도 회사를 놓지 못하시는 거죠?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이 할머니가 늙었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아직 정신은 또렷하답니다. 최재벌은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조카야, 가자. 강미영은 떠나기 전에 미나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해. 준호 오빠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을 테니까. 최재벌과 강미영은 곧 자리를 떴지만 그들의 방문은 집안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미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리고 준호가 재벌 3세라는 게 무슨 말이죠? 준호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는데 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이웃이야. 그리고 그 여자 말은 신경 쓰지 말거라. 우리 준호가 어떤 아이인지는 내가 더 잘 알잖니.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구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준호가 그동안 자신의 자신과 함께 일하는 디자이너들의 옷만 입었던 것, 항상 고급 레스토랑을 좋아했던 것, 가끔 받는 중요한 업무 전화 등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미나는 혼자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원도의 밤하늘은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준호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재벌가 사람이라면? 그가 나에게 숨긴 것이 또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미나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순자는 미나의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노련한 사업가로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능했던 그녀는 미나의 혼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말 준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까? 아니면 돈 때문에 더 좋아할까? 아니면 속았다고 느껴 떠나갈까? 이런 생각들이 순자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밤바람이 차요. 미나가 돌아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미나의 따뜻한 배려에 순자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마음 한편으로 미나를 시험하는 것이 옳은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손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 미나가 떠난다고 해도 탓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일은 더 큰 시험이 미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미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에서 뒤척였습니다. 강미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재벌 3세? 그럼 왜 할머니는 이런 시골집에 사는 걸까? 많은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와 처음 만났던 날, 그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디자인 책을 읽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진솔한 미소, 패션에 대한 열정적인 대화, 그 모든 게 연기였을까? 미나는 결국 물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맑은 공기를 쐬고 싶어 마당으로 나갔을 때 희미한 불빛이 순자의 방에서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어서 순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식 20%더 매입하세요. 최재벌이 우리 회사를 노리고 있어요. 이번 주 이사회에서 방어 전략을 논의해야겠어요. 미나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시골 사투리가 아닌 세련된 서울말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용어들이 오갔죠. 분명 할머니가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었다면 알 수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미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순자의 방으로 다가가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엿듣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준호도 할머니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런데 왜 나를 시험하는 건가? 미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준호가 그동안 보여준 진심 어린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속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미나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꿈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구부정한 자세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꼬들꼬들한 손으로 야채를 썰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이 평범한 시골 할머니 그대로였습니다. 잘 잤니, 아가씨? 오늘은 비가 올 것 같구나. 하늘이 잔뜩 흐렸어. 미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셨네요. 시골에선 다들 이렇게 살아.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밴지 오래라서. 아침 식사 중 갑작스럽게 마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죠. 순자의 오랜 친구 오영자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영자 할머니가 아프시대. 내가 가봐야겠다. 예전부터 심장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네. 저도 같이 갈게요, 할머니. 제가 도울 일이 있을 거예요. 순자는 미나의 제안에 놀랐지만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오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길은 미끄러웠고 순자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미나는 재빨리 순자를 부축했죠.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제 팔을 꼭 잡으세요. 오영자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미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의사를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여기선 의사가 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장 가까운 병원도 1시간 거리야. 내가 가진 약초로 먼저 돌봐야 해. 순자는 가져온 약초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노련했습니다. 미나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 오영자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간호사가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오영자를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영자는 미나의 보살핌에 고마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네. 미나가 물을 가지러 간 틈을 타 오영자가 미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준호 할머니가 누군지 아니? 미나가 대답하기 전에 순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영자는 순자를 보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나는 더욱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오영자를 돌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약을 먹이고 이불을 정리하고 방안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순자는 미나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몇 시간 후 오영자의 열이 내렸습니다. 순자와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오영자는 두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두 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특히 미나 아가씨, 도시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헌신적일 줄 몰랐어. 미나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 할머니도 시골에 사셨거든요. 어릴 때 자주 봤어요. 돌아가는 길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산에서 흙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산사태가 날 것 같구나. 서둘러 돌아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이 불어나 다리를 건너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앞장설게요. 제가 길을 잘 찾을 수 있어요. 대학 때 등산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미나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보여주는 침착함과 지혜로움은 흔치 않은 자질이었습니다. 순자는 미나가 자신과 준호의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순자는 미나의 진면목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은 폭우에 취약했고 오래된 배수 시스템은 이런 집중 호우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와 미나는 간신히 집에 도착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순자는 결심한 듯 비옷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민첩한 동작이었습니다. 나가서 마을 사람들 대피를 도와야겠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걱정이야. 미나는 놀라서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대신 갈게요.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안 돼, 위험해. 순자가 말렸습니다. 넌 이 마을 지리도 잘 모르잖니. 산사태가 나면 어느 길로 피해야 하는지 모를 거야. 미나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대학생 때 산악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피소 위치도 기억하고 있어요. 순자는 망설였지만 미나의 단호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해. 할머니, 저 혼자 가진 않을게요. 마을 청년들과 함께 움직일 거예요. 제발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준호가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다치셨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해 하겠어요? 순자는 미나의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재빨리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었습니다. 순자는 그녀에게 손전등과 무전기를 건넸습니다. 조심해. 그리고 1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갈 거야. 미나는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비바람을 뚫고 미나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물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랐고 거센 바람에 우산은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로 마을 청년들과 연락하며 혼자 사는 노인들의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명씩 안전한 마을 회관으로 대피시키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순자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창문 앞을 서성이며 비가 내리는 마을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계는 천천히 흘러갔고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순자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미나가 무사할까? 내가 너무 무모한 일을 시키는 건 아닐까? 마을 대피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미나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집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귀가 어두운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성그룹 최재벌 회장의 조카가 마을에 있대요. 차가 고장나서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미영이 아직 마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먼저 할아버지를 구하고 그 다음 강미영을 찾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무사히 대피소로 모신 미나는 강미영이 있다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 근처 작은 민박집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강미영이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차가 고장났어. 강미영이 외쳤습니다. 미나는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미영은 비싼 옷을 입은 채로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다리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셨어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미영은 놀란 눈으로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나를 도우러 온 거야? 당연하죠. 누구든 위험에 처해 있다면 도와야죠. 일단 대피소로 가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강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강미영의 팔을 부축하며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강미영이 물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난 내 경쟁자인데. 미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경쟁자라도 사람이 위험하다면 도와야죠. 그게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잖아요. 강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나의 순수한 마음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한 후 미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순자가 걱정할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산에서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나는 급히 피했지만 차가운 빗물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자는 문간에서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니? 너무 걱정했어.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마을 사람들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순자는 미나를 방으로 데려가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뜨거운 차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미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젖은 채로 너무 오래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몸이 젖은 채로 돌아온 미나는 감기에 걸리고 밤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순자는 약초를 다려 미나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침대 곁을 떠나지 않고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고 물을 먹여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한 거니? 내가 다치면 어쩌려고?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순자는 미나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손자의 여자친구를 시험하려고 했던 처음의 의도는 잊은 채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 미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강미영까지 구했다면서? 그 아이는 너를 경쟁자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런 걸 따질 수 있나요?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게 당연하죠. 순자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나의 순수한 마음씨는 돈으로도 지위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진심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나의 열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순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전기로 마을 의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고립된 상태라 의사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견뎌라, 아가. 곧 의사가 올 거야. 순자는 미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열에 아득해진 정신으로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재벌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준호를 사랑해요. 있는 그대로의 준호를. 순자는 미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돈과 지위가 아닌 진심으로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가, 미안해.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사실은. 하지만 미나는 이미 의식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미나의 이마에 다시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새벽녘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급히 밖으로 나가 손전등을 흔들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는 준호가 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부고 소식에 울고 있는 강미영을 발견했을 때 마을에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 헬리콥터를 타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미나는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방에 있어. 마을 사람들을 구하다가 비를 맞아 열이 심해. 의사가 필요해. 준호는 급히 집으로 들어가 미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너를 잃을 뻔했잖아. 헬리콥터에 탑승했던 의사가 미나를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미나에게 주사를 놓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순자는 준호를 거실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미나가 보여준 용기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강미영과의 만남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야, 내 여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시험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아이에게 감동받았단다. 이제 그만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미나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폭우가 그치고 마을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미나의 열도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미나를 간호하며 준호는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헌신적인 모습에 순자는 손자의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미나가 깨어났을 때 그녀를 바라보는 준호의 눈에는 안도와 기쁨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깨어났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미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근데 넌 왜 여기 있어? 회사는? 회사보다 내가 더 중요해. 준호가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미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미나의 열이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한 순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날 간호해 주셔서. 미나가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시간이었습니다. 미나 아가, 내가 너에게 사과할 게 있어. 사실 난. 준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말할게요. 준호는 미나에게 다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사실 우리 가족에 대해 내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우리 할머니는 사실 김성그룹의 회장이셔. 난 그 회사의 후계자고.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강미영이 말한 게 사실이었구나.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김성그룹의 창업주란다. 10년 전 내 아들과 며느리가 돈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다 사고로 떠났어. 준호를 키우면서 나는 결심했지. 준호의 배우자는 돈이 아닌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미나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시험하신 거군요. 순자는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난 내가 우리의 배경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어.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거든. 강미영도 그중 하나야.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야, 내가 너를 속여서 미안해. 처음 만났을 때 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척했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할머니 제안으로 시작한 거였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준호야, 난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백만장자든 평범한 회사원이든 내가 사랑하는 건 내 자신이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미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미나야. 내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미나는 돈이 아닌 준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내 손자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너희의 앞날을 축복한다. 다음 날 아침 헬리콥터가 다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강미영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나를 만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미나, 내게 할 말이 있어. 강미영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미나는 강미영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괜찮아졌어요? 강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 내가 나를 구해줬을 때 난 정말 감동했어. 준호 오빠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미나는 따뜻하게 웃으며 강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에요. 강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미나를 포옹했습니다. 친구가 되어줄래? 미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나의 따뜻한 마음은 강미영까지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준호와 미나의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김성그룹의 회장 김순자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손자 준호를 후계자로 지명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10년 동안 숨겨졌던 김성그룹 회장의 정체와 손자의 약혼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저택의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장식되었고 유명 인사들과 사업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호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했고 시골에서 보았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고 목소리도 세련된 서울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시골에 숨어 살았던 전설적인 기업가의 귀환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손자 김준호와 그의 약혼녀 이민아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김성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준호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순자의 선언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감격에 찬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재벌과 강미영도 초대받아 왔지만 강미영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만하거나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미나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보여, 미나. 너희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미영아. 내가 와줘서 정말 기뻐. 행사 중에 미나는 순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축하 인사로 분주한 와중에도 미나는 순자와의 특별한 시간을 원했습니다. 할머니, 가끔은 그 시골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의 경험이 제게는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텃밭 가꾸기도 배우고 싶고 할머니의 지혜도 더 듣고 싶어요. 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부와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미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아가. 우리 집은 언제든 열려 있단다. 사실 나도 도시 생활보다는 시골이 더 편하구나.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결혼 50주년에 남편이 선물했던 것입니다. 이 반지는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란다. 이제 내가 가지렴. 미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소중히 간직할게요. 몇 주 후 준호와 미나 그리고 순자는 약속대로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세 사람은 텃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차들이 주차되어 있지만 세 사람의 옷은 소박하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디자인한 패션 브랜드의 새 라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향기라는 이름의 컬렉션으로 시골 생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미나는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했습니다. 준호는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주말마다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회사를 더욱 발전시켰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돈보다 사람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며 시골집 근처에 새로 지어진 현대식 요양원이 보였습니다. 순자가 마을 노인들을 위해 지은 시설이었습니다. 시골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김성그룹의 명예회장으로서 가끔 조언을 해주는 정도로 역할을 줄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경제와 경영을 가르치는 작은 학교를 운영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계 속에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손자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작은 시험은 결국 모두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진실한 사랑과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많은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